일본과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향해 던진 선택지가 없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사실상 경제 주권의 일부를 넘겨주는 불평등한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은 고스란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체포 사태를 빌미로 한 미국의 압박은 이제 한일 관계까지 끌어들여 우리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굴복시키려는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조지아주의 대규모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는 마침내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기업의 책임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외국 기업과 인력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고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는 제스처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사과에 손을 내미는 동시에 다른 한 손에는 25% 관세 폭탄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조지아 사태 이후 한국 측의 관세 협상에 즉시 서명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협박성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는 구금되었던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오직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사태를 이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이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면에는 쇠락해버린 미국 조선업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미국 조선업은 이제 기술력 저하로 자국 군함조차 제대로 건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은 한국에 숙련된 용접 인력을 파견해서야 겨우 공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지아 사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조선업과 첨단 산업을 볼모로 삼아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와 함께 관세 인하를 연계하는 무리한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비교 대상으로 삼는 일본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막대한 투자는 물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에 귀속시키고 투자처 결정권마저 미국에 일임하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배경은 무시한 채 우리에게도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유럽과는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독 한국만 일본과 묶어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외교적 차별이자 한일 관계를 이용해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국내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언론과 정치권 모두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죠. 심지어 미국 내에서도 양심적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는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비판 여론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한 외교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미 무역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시간 끌기와 압박 전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불공정한 협상에는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네티즌들 역시 정부의 이러한 당당한 태도에 뜨거운 지지를 보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저렇게 나와야 진정한 동맹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일본이 굴욕적인 합의를 한 것과 비교되면서 우리의 대응은 더욱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해 자동차 관세 등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제 주권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조지아주 사태로 시작된 한미 갈등은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미국의 민낯을 전 세계에 폭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무리한 요구와 예측 불가능한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님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익과 주권이라는 원칙 아래 당당하게 맞섰고 국민들은 하나 되어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기로에 선 한미동맹의 미래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파트너가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는 사실이죠. You messed with the wrong country. 당신은 나라를 잘못 선택했다. 이것은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 이후 분노한 미국 현지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던진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과거의 약소국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의 오만과 독선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미국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의 기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차량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구금된 지 일주일.
그들이 겪어야 했던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민국 정부는 전례 없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자국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직접 조사단을 파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초강경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단호한 대응은 BBC, MBC 등 주요 외신들을 통해 전 세계로 타전되며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는 한국의 인권 침해를 일부 인정하며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는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자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의지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강경한 대응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핵심 공약이었던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현대차 공장 유치에 성공한 조지아주는 이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와 막대한 세수가 창출될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집권 이후 미국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고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6천억 원 더 늘어나는 등 경제 위기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 실패를 덮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무리한 이민 단속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투자와 현지 고용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며 조지아주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공장 건설 재개를 요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조지아주 현지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끔찍한 경험을 한 기술자들은 귀국 후에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이는 고스란히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장 현대차를 비롯한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추가 프로젝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한국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자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민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구금된 노동자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의 필수적인 고용과 임금,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강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단속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져온 또 다른 심각한 후폭풍은 바로 관광산업의 타격이었습니다. 불법 감금 사건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다는 한국인들의 증언이 잇따랐고 이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불안정한 이민비자 정책과 한국인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소식은 잠재적인 관광객들의 발길마저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이었던 미국의 명성은 그들의 오만한 정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주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자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이번 사태가 지역 경제에 미칠 심각한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국내 인력 고용만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오만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앞세워 당당하게 맞섰고 국민들은 자발적인 불매운동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는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에게 넘어갔습니다. It was a tremendous mistake. 그건 엄청난 실수였다.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자국 정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내놓은 이례적인 자책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때는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외치던 그가 이제는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적 오류를 넘어 미국의 오만함이 자국의 산업 기반을 어떻게 스스로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는 처참한 실패의 기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체포 사태 이후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미국 정부는 마침내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미 상무부의 러트닉 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며 빠른 문제 해결을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맞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 힘입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국익을 위해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며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는데요. 그는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경한 이민 단속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모순적인 정책을 펼쳐왔죠. 결국 그의 반이민 정책과 제조업 재건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조지아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조지아주는 2000년대 초반 기아차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을 가장 중요한 투자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배터리 공장 건설은 조지아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의 단속으로 22개 공장 건설이 한순간에 중단되면서 그 꿈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공장이 멈추자 당장 미국 현지 노동자들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미국인 노동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들의 기술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필수적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한국 투자기업이 철수하면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이 모든 사태는 한국인들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비단 한국인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현지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공분을 사는 이유는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처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주일 동안 열악한 환경의 구금시설에 갇혀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강제로 추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테네시주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미국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향후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액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관 장관은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국익에 반하는 협상에는 결코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가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 이민국의 보복적인 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일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가두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우리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양국 간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오만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엄청난 실수였다는 그의 뒤늦은 후회는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미국의 민낯을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33억 원,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단 하루아침에 멈춰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사 중단이 아닙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심장이 될 것이라던 조지아주의 꿈이 바로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 멈춰버린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성급하고 폭력적인 이민 단속은 결국 자신들의 경제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안겨주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조지아주 공장 22곳의 건설이 전면 중단되고 하루 최대 2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미국 정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단속으로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이 중단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2-3개월만 지연되어도 손실액은 최대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그 손실은 1조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는 그야말로 재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강경책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들은 이민 단속을 일부 완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환영한다는 기존과는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러한 뒤늦은 조치는 이미 돌아선 한국 기업들과 기술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그들의 정책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일관성이 없는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국의 투자를 압박했던 그들이 정작 그 투자가 멈춰서자 다시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미는 그야말로 총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장 다급해진 것은 바로 조지아주 정부와 현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조지아주 경제개발청장은 한국인 기술자들의 복귀와 공장 건설 재개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며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는 한국 기술자들과 임직원들을 다시 환영한다며 그들의 기술이 지역 경제에 필수적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다급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약속과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 정치의 거짓과 부패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 역시 기술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섣불리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만들어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조업 부활의 성과를 조기에 보여주기 위해 현대차 배터리 공장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는 투자 액셀러레이터라는 정책까지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도를 낼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인력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이민 단속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며 그들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결국 속도를 내려다 스스로 멈춤 버튼을 누르는 최악의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약 8,000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고 미국 내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마저 한국 기술자와 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그 파장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어버린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행보는 한국 기업들에게 더 이상 미국이 안정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미 멕시코나 캐나다와 같은 제3국으로 투자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고용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미국 정치의 거짓과 부패가 결국 외국인 투자를 내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론가들 역시 미국의 이민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러한 탈미국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1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를 멈춰 세운 그들의 무모한 결정은 결국 자신들의 제조업 미래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미국에게 넘어갔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책임을 지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임시방편적인 미봉책으로 위기를 넘기려 할 것인지. 기로에선 한미동맹 그리고 흔들리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텍사스에 5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던 삼성전자가 돌연 대한민국에서 향후 5년간 6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내 투자 확대 발표가 아닙니다.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 이후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된 대한민국 기업들이 내놓은 사실상의 탈미국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이 부당하게 구금된 사건은 단순히 배터리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미국 내 모든 한국 기업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곳은 바로 텍사스주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칩스 액트에 화답하는 상징적인 투자였고 한미 반도체 동맹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사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타임즈 아시아는 삼성의 야심찬 미국 사업 확장이 생산 일정 위기에 직면했다고 분석하며 2026년으로 예정된 텍사스 공장의 정상적인 건설과 가동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당장 공장 건설과 장비 설치에 필수적인 한국인 기술자 파견이 어려워졌고 이는 곧 비자 위기로 번졌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뒤늦게 보조금 지원 등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민자 단속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칼날은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부활시키고 싶어했던 미국 첨단 산업의 심장을 겨누는 최악의 자충수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미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한국에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6조 원에 달하는 현금 투자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죠. 만약 이 요구를 거절할 경우 25%의 관세 폭탄을 감당해야 한다는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외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는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업까지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투자를 축소할 경우 쇠락한 미국 조선업은 회생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곧 태평양에서의 해군 패권 유지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엄포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과 기술, 그리고 군사적 패권 유지까지 모든 것을 얻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는 미국 제조업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이 벌인 조지아 사태는 역설적으로 미국 제조업이 얼마나 외국인 숙련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첨단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의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한국인이었고 미국인 백인 근로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인을 교육하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의 인력 공백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국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숙련공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고,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 노동력은 무려 120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숙련 인력마저 내쫓는 것은 제조업 부흥이 아니라 제조업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더 이상 미국 정부와 현지 인력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AI와 로보틱스를 이용한 제조 공장의 자동화와 무인화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이민 정책과 인력난 리스크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동시에 미국 내 추가 투자는 전면 보류하고 국내 채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6만 명의 국내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전략의 신호탄입니다. 현대차와 SK 역시 국내 채용을 늘리며 더 이상 미국 리스크의 기업의 미래를 걸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사태는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티머시 같은 애시 교수는 이번 사태는 미국 민주주의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며 유권자들이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인 의회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공장 습격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은 미국의 불공정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독자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당당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이 오직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다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섣부른 추가 투자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하고 고객 중심의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5조 원을 투자한 고객의 뒤통수를 치다니 사업 접겠다는 소리네. 결국 자동화 공장은 트럼프가 만들어준 셈이야. 최고의 동기부여였지. 미국 청년들이 제조업을 기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솔직히 저런 상황이면 나라도 테슬라 계약 취소할 것 같아. 당연한 반응이지. 결국 저 사건으로 미국은 기술도, 투자도, 신뢰도 전부 잃어버린 셈이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를 망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보여줬어. 전세기를 보낸 한국 정부의 결정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 상무부 장관의 저 발언은 외교관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불량배 같았어. 이민국의 저런 무리한 단속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를까? 저런 대우를 받고도 협상 테이블에 앉은 한국 기업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파트너를 잃는 가장 멍청한 방법이지. 트럼프의 행동은 결국 미국의 이미지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든 거야. 비자 문제가 모든 일의 시작이었네. 시스템을 먼저 고쳤어야 했다고. 저 제보한 정치인은 아마 조지아주에서 다시는 정치하기 힘들 것 같아. 한국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놀라울 뿐이야. 저런 상황에서 미국인들이 한국 기업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미국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보게 되겠지. 기술을 달라는 요구는 거의 강도나 다름없는 짓 아니야? 정말 부끄럽네. 이 모든 게 결국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인 쇼라는 게 제일 화가 나.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건 미국이 자초한 일이야. 누굴 탓하겠어. 방위비 10배 증액이랑 관세 폭탄은 그냥 동맹을 포기하겠다는 소리잖아. 저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 사건을 보니 특정 정치인이 경제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게 되었어. 반도체는 이제 무기나 다름없어. 저렇게 쉽게 기술을 넘겨줄 리가 없지? 저런 대우를 받고도 투자를 계속한다면 그게 바로 호구 인증하는 거지.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정말 빠르고 전략적이었어. 많이 배울 점이라고. 트럼프는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국가의 장기적인 신뢰를 팔아버렸네. 저 기술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일하러 왔다가 갑자기 범죄자가 됐잖아. 미국의 저런 태도는 동맹국들에게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거야.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한지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네. 한국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닐까? 저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트럼프의 저런 행동이 결국 미국 제조업을 더 망하게 만들 거라고 봐. 이 내용은 너무 한국 중심적이야.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해. 삼성이나 현대가 미국에서 철수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을까?
저런 상황에서는 관세를 내고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일 수밖에. 정치인들은 제발 경제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항상 일을 망치잖아. 신뢰라는 건 쌓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야. 한국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 저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 그룹이 정말 대단하다고. 미국의 저런 태도는 결국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이 사건을 접하니 앞으로 국제 정세가 더 불안해질 것 같아 걱정돼. 저런 리더를 뽑은 미국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 결국 기업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야. 미국은 그걸 잠시 잊은 것 같아. 이상으로 미국의 상황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